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HK유님께서 짤막하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글을 보내주신 HK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적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썰로 우리나라 헬조선 요인 중 하나가 선생들이 전문직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학교로만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는 낙오는 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방하고 놀고 있고 어디 한 곳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드물다기보다 많지 않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그 책임이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진로 같은 거, 보통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진로를 선정하잖아요. 전공 선택할 때 누구한테 의존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선생님은 따릅니다. 물론 부모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 책임도 있어요. 학생 본인 책임도 있어. 본인 인생이니까. 근데 웃긴 게 여기에 대해서 정작 선생님들은 아무리 책임을 안 져. 만약에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으면 선생님 파산했을 겁니다. 3대를 망하게 했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걸 만약에 손해배상으로 만약 청구해가지고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완전 개싸움 벌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다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졸업을 뒤져가지고 내 담임선생 누구였더라? 찾아봐가지고 교육청에 검색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고, 물론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뭐 본인이 약간이 못하는 건 본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저도 대학교 나와가지고 악간이 못하고 좀 삽질한 거 저한테 책임 있어요. 네, 여러분도 책임 있어. 우리 책임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죠. 책임 있죠. 책임 있습니다. 책임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3이잖아요. 그 고3 때 누구한테 상담을 제일 많이 하고 누구한테 어떤 그 전공 같은 문의 많이 합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고3 때 뭐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상담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아니면 뭐 진로 담당 선생님. 갈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저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내가 보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은 대학 가는 거 말고는 일체 사회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 자질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고교 선생님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까막눈 중에 까막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교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누구야?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야. 대부분의 모범생들이 선생님을 해요. 네. 공부를 해.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범생들. 그 모범생들의 직업이야, 이 선생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뭐 애들 괴롭히고 삥 뜯고 이런 사람 선생님이 되면 없어요. 애초에 하지도 않고. 왜냐? 우리나라에 선생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뭐 지금 뭐 사범대가 죽었다 하더라도 사범대 들어가려면
그 수능이나 내신이 꽤 잘 나와야 돼요. 뭐 교대 같은 게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이제 선생님 꿈꾸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해가 성적 잘 맞고 뭐 사범대나 아니면 교대 같은데 들어가서 4년가량 채우고 시험 보겠죠. 예. 뭐 세상을 뭐 경험한다거나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선생님 되겠다 하는 사람 잘 없어. 네. 그런 선생님이 딱 질을 정해놓으면 사실 세상 경험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 배워서 사범대 졸업한 다음에 그 임용고 시험만 잘 보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다 할 경험도 없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란 직업이 학생을 가르친 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학생들을 이제 엇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좀 보다 사회에 나왔을 때 좀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특정 직업에 몰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못하죠. 완전히 못하죠. 왜 못하냐?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보다 아는 게 없어. 우리한테 배워야 돼. 근데 그분들을 아는 것도 없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왜냐? 어차피 자기네 직업들은 철밥통이니까. 그리고 교육계통이 초고인물, 철밥통 사회잖아요.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고 철밥통 중에 철밥통이야, 교육계통. 이번에 뭐 여러분 교육감 뭐 선거했나 모르겠는데 항상 하던 사람이 하잖아.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교육감 관심도 없잖아. 저도 관심도 없어요. 제가 산지에 교육감 관심도 없어. 솔직히 시장 뭐 도의원 시의원보다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왜 관심이 없냐? 별로 그렇게 신뢰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뽑히든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안 가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장, 구청장 누가 뽑히냐에 따라 정책이나 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죠. 갈 수밖에 없어, 이건. 그런데 교육감은 어차피 고인물 사회, 초고인물 사회에서 발을 담갔던 사람인데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의? 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뭐 구청장이나 뭐 시도의원이나 아니면 뭐 그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시 출신도 하지만 고시 출신이 아닌 분도 많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제 어떤 전공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선거에 발을 들일 수 있어. 근데 교육감이란 직업, 교육감이란 이 직함은 그냥 철저하게 교육적이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용고시 봐가지고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있다가 이 생활을 하다가 2, 30년 하다가 교육감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루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수는 아니면 선생님. 근데 이런 교육계통이 성과주의보다는 그냥 고인물이잖아요. 난 그런 생각 들어. 저 교육감에 출마하신 분들이 저분들도 분명히 교수나 아니면 선생님이었던 시절이 있을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교수나 교사가 되었을 그 당시에 잘 가르쳤을까?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난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 여러분도 그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님 기대됩니까? 기대 안 되잖아. 왜냐? 저 사람들이야 뭐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뭐 선생님은 뭐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안 잘리잖아요. 교수란 직업도 전임 교수는 안 잘리잖아요. 안 그래요?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뭔가 잘 해야 된다. 뭔가 어떻게든 학생들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좀 덜한 직업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뭔가 내 능력치를 보이지 않으면 부대당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나가라고 압박을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교육系統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뭐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정년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미래에 크게 책임지지 않아도 뭐 저 친구들이 나중에 뭐 대학교 졸업해서 일자리 못 가지고 힘들어해도 뭐 내 직업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막말 따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뭐 저 친구들 뭐 대학교 보내가 저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해서 그냥 뭐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뭐 고시낭이 된다거나 나가 된다 하더라도 내 직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 철밥통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가 봤을 때는 학생들 수가 적어지고 대학교도 없어지고 이 교육의 가치가 줄어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점점 가면 가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그런 거죠.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가 대학교를 무조건 보내는 데만 아씨 왜 이렇게 안 쳐지는 거야. 몇 명이라도 보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보면 이제 고등학교 홈페이지, 여러분 모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뭐 있어요? 그 팝업창에 뭐 떠 있어? 여러분들 이제 11월 때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 1월 때, 2월 때, 한 3월 달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모교, 내 고등학교 나온 모교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팝업창이 막 2개, 3개 떠요. 뜨면서 뭐가 나오냐면 뭐 서울대 몇 명 합격, 연세대 몇 명 합격, 네, 이런 거 뜰 거예요. 그 대문짝만하게 도배했을 때 떠요. 아니 대학교 몇 명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 대학교 보낸다 한들 저 친구들이 저 대학교 가서 적응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저 대학을 나와서 저 전공을 살릴지 안 살릴지도 모르고 취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단지 대학을 보내는 것만으로 그냥 학교 역할은 끝난 건가?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교육은 똑같잖아. 올해도 똑같이 하겠죠. 대학교 몇 명이나 더 보려고 더 보내가지고 현수바에 몇 명이나 더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생각을 해봐. 이제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대적으로 대학의 어떤 가치를 써먹는 사람보다 못 써먹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이 쓸데기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생각해봐. 요즘에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명문대 가는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한 학년에 뭐 명문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한 20명 남짓이야. 지방으로 가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학생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그렇게 특색 없는 학과들을 많이 가요. 그냥 뭐 점수 맞추기 해가지고 나는 그 생각이 들었고 과연 저 4년제 간 친구들이 저 학과를 알고 가는 것인가. 그냥 점수 어떻게 맞춰가지고 가고 나군 다곤 해가지고 그냥 점수 맞는데 이름만 좋은데 학교 간판만 보고 일단 내보고 시작하는 건가. 근데 그런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중에는 대학을 가도 할 게 없는 사람도 가는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때는 진짜 많았고 지금도 많아.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뭐냐 하면 결국 저 친구들이 4년 뒤에 여자로 치면 4년 뒤에 남자로 치면 6년 뒤에 사회에서 나왔을 때
저 전공을 못 써먹는 사람들이 우리 때처럼 많다는 거죠. 안 그래요? 저렇게 그냥 대학교 그냥 줄 세우기라도 들어가면 분명히 한 4년, 6년 지났을 때 손가락 빨고 대학교 좀 못 살리고 대학교 준공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시 바닥에 문을 들이긴다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 지금처럼 대졸자들, 수많은 대졸 백수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또 넘쳐나겠죠. 이미 쌓이고 쌓였는데 더 쌓이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고등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없어요?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요즘에 여기 고등학교 쪽 몇몇 학교들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취업반도 있는 거라고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도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가더라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자 같은 거 맨날 있어도 공부에 관심이 없고 맨날 뭐 떠들기나 하고 학교 수업 재미없어 하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 차라리 그런 학생들한테 뭐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뭐라도 기술 같은 거 배우기 위해서 나가서 뭐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학교는 좀 낫습니다. 근데 너무 대학교 보내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대학교를 보내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없어지겠죠. 왜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졸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문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좁아들고 점점 높아지겠죠. 여러분 하물며 공무원 시험 봐더라도 알 수 있잖아.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장생들 중에 대졸자도 엄청 많아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무조건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이전에 학원에서 봤던 그 장생들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 졸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시낭이는 대졸자가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수능을 보고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그 친구들도 공무원 시험 봤다가 몇몇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은 장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등학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대학만 가라. 무조건 대학교 간판이 중요하다. 뭐 졸업점 따라 이런 말보다는 다른 직업들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알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있고 뭐 기술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남일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공부 하나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간판 세우려고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뭘 대학에서 배울 건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선생님들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어떤 다양한 직업군이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학생들을 이제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